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덥죠. 예, 너무 더워요. 저 일주일 동안 에어컨이 고장 났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고쳤습니다. 서점에. 아니요. 집에. 요즘- 열대야를 확실하게 즐겼습니다. 참을만, 견딜만 했었나요? 아유,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예. 이렇게 더운데, 서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예, 저 7월까지는 좀 괜찮은데 8월 초에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뭐 개학하고 뭐 학원들 시작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긴 하네요. 네, 이렇게 무더위 일반 손님은 좀 없죠, 아무래도. 네, 없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위주니까요.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이때들 많이 오죠. 예. 이제 문제집도 수상이 되고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오늘은 온라인 상점의 허구와 현실,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원 사태, 그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큐텐 계열사입니다. 큐텐은 창업자인 구영배 씨가 이끄는 회사로 구영배 씨는 과거 지마켓을 창업해 낙스닥에 상장시키고 이후 이베이에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베이한테 판매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한국에서 10년 동안 같은 업종의 창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서 그 돈을 모두 투자해서 큐텐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큐텐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큐텐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여러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커졌고 현재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 갑자기 발생한 사태는 아니고 네.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예견되기가 힘든 게 그 자금을 갑자기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급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급을 못 하면서 이게 표면 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리 알기는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잘 돌아갔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봐요. 첫 번째가 재정 상태 불안정입니다. 두 번째가 상품권의 무리한 할인. 세 번째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입니다. 일단은 재정 상태가 좀 불안정했고 두 번째는 무리한 상품권 할인 판매.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상태 불안정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위메프와 티몬이 직접 운영하는 피지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급결제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재정 상태가 불안했던 점이 굉장히 큽니다. 금감원이 이미 2022년 말에 티몬의 유동 비율이 낮아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무리한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거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판매를 했을까요? 자, 확장을 하기 위해 투자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품권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때 원래 할인율이 3% 내외입니다. 근데 이걸 10%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미리 산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상품권을 지금 돈을 주잖아요. 10% 할인해서 2달 뒤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달을 먼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판매 비용이 상품권 회사로 들어오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엔 상품권 회사들이 거래를 정지하면서 결국 자금 회점이 막히면서 일이 터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상품권 할인 판매, 무리한 할인 판매가 이제 문제였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대금 정산 지연인데요. 정산이 왜 지연됐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금 입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를 중지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인터넷에 구매를 한 뒤 가서 보니 취소가 돼서 다시 구매를 하고 위메프나 티몬에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이 커지게 됐던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일본한테 한꺼번에 물리다 보니까 예. 자금
다시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머지 포인트 사태도 비슷한 사례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소환해 볼까요? 네, 물론입니다. 머지 포인트 사건은 2021년에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입니다. 머지 포인트는 결제 할인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사전에 포인트를 구매해 다양한 상점에서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머지 포인트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포인트 사용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규제의 미비함을 드러냈고 이후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당시 머지 포인트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금융당국은 머지 포인트 운영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인트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지급 결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이 일부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머지 포인트를 운영하던 남매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느 온라인몰들의 상황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몰들이 위메프와 티몬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막 2달씩 걸리던 지급을 일주일 만에 해준다던가 뭐 고객이 뭐 결제를 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그런 걸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큰 데잖아요. 이거보다 작은 중소형 플랫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는 재정적인 압박과 관련 감독의 미비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쇄 파산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오프라인 상점들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피해가 좀 없었는지요? 온라인만큼은 아니지만 상품권에 의한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많이 쓰는 상품권이 문화, 도서, 해피문화 상품권입니다. 서점이나 문구점, 영화관에서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해피문화 상품권입니다. 문화와 도서 상품권의 경우 보험을 들어놓고 그 금액 안에 상품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신용이 인정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지만 해피머니의 경우 보증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 모두에게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해결책은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빠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대금의 정산이 몇 달씩 지연되면서 판매자들이 자금 유동성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대금처럼 3일 이내나 일주일 정산, 최소 한 달 이내 정산을 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 이 사건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피지사, 그러니까 온라인 지불 대행 회사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폐업을 할 경우 사태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결제를 했던 모든 물건과 서비스들이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산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사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상에서는 3가지 사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판매자들이 자금 조성 부족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환불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걸 의미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해당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플랫폼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다른 온라인 몰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산업 전체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입니다. 그럼 오프라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프라인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상품권을 주로 받던 상점들의 경우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점들의 경우 상품권이 카드보다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고 상품권의 그 수수료가
갖다 10% 할인받아서 5%의 결제를 받으니까 이게 높으니까 이걸 주로 했던 집들이 있어요. 네. 상품권을 뒤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상점들의 경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폐업하고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 하락과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상점으로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점들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온라인 판매자들이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오프라인 상점으로 전환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상점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기존 오프라인 상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점의 경우 이번 사태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대부분 여기에 매출을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점은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쇄 부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5,600억을 투입을 한다는 게 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경제라는 게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맞물려 있어서 있으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생각지도 못한 곳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럼 상점의 경우는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 오프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100년 넘은 서점이나 상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이 이번엔 반대로 온라인이 무너져서 오프라인이 기회를 가지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오프라인의 장점인 체감성과 신뢰성을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재고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테고 또 즉 간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사태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번 사태를 바라본 컨설턴트님의 입장 정리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 상점의 허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점이 싸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달앱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배달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도 제대로 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온오프라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통해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 모두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상거래 생태계를 만들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네. 귀로 듣는 창업정보, 오늘은 온라인 상점의 호구와 현실, 위메프와 티몬 사례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